이제 제가 1집은 이제 식물 교도소라고 썼어요. 이제 다른 문화들 죄송합니다. 그 대표님하고 그것만 드렸는데, 이 식물 교도소라는 작품은 1집은 이제 제목 타이틀 뭐냐면 그 서울 식물원 있잖아요. 그 마곡나루에 그 식물원에 갔는데 그 식물들이 그 뭐랄까 죄수 같은 거,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는 죄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잠깐만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식물 교도소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게 식물들이 교도소 철창이요. 철창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물 교도소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시를 쓸 때 서정시로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정시. 왜냐면 서정시만 쓰면 눈물 나는 것처럼 그대가 오늘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정시만 쓰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식물 교도소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식물 교도소가 아무런 그거는 이 집에는 없고요. 1집에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을 죄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마곡나루 철창에 3년째 갇힌 집. 제가 이거 쓸 때는 3년째 갇혔어. 그러니까 식물 교도소가 생긴 지가 3년 된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 얘네들이 열대로 못 갔잖아. 그리고 녹색이잖아. 죄수복이라고 쓴 거예요.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구나. 나는 투명 유리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 30페이지에 나와요. 일망 감시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푸코의 일망 감시장치 보면 죄수들을 간수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시야로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일망 감시장치라고 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나를 검열하고 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새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다. 그렇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온 거잖아요.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는 1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좀 독특하죠. 식물들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같이 이게 식물 같지 않죠. 읽어보면 녹색 개수복이라든가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잖아요. 다 뿌리가 있으니까.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카루스가 뭔지 알죠?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떨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을 가고 싶어 꿈속에서나마. 그렇지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정을 제가 쓴 게 식물 교도소. 이거 다 읽으려면 끝도 없고. 뭐 슬퍼, 뭐 시가 꼭 밝은 시만 쓸 건 아니잖아요. 밝은 시만 쓸 건 아니고. 우울한 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교도소 우울한 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썼다는 거고요. 이 집은 장미의 손인데 이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1집 제가 2집 다 이야기할 끝도 없는데 1집은 막 타로도 있고 읽어보면 막 되게 많아요. 이 시 재밌는 게 이 시 속에 그림들이 막 있어요. 사진들이 넘겨보시면. 제목이 재밌어요. 네, 이제 장미의 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일 앞에는 멸류관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멸류관 같은 거고 이제 여인의 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 이런 걸 상징하는 시로 제가 쓴 거예요. 장미의 손이라고 했는데 출판사 대표님께서 너무 이걸 잘 해주셨더라고요. 표지를 만드셨는데 이 장미라는 건 예수의 고난이라든가 이런 걸 또 상징하잖아요. 이거 일단 표지 시가 페이지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장미의 손이 제가 썼지만 저 페이지는 아니지. 찾아볼게요. 예. 원래 이 훈수돈사는 더 잘 찾죠. 있지? 49쪽에 있네. 49쪽을 한번 보세요. 49쪽에 나온 이게 이제 표제시인데 이거는 뭐냐면 계절의 여왕 5월에 행운이 왔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 꽃을 사랑하는 인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장을 들고 고양시를 제가 이제 고양궁으로 쓴 거예요. 달려갔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이죠. 2023년 세계 박람회가 있었고 꽃무늬 옷을 입은 의장대 사회를 받으면서 꽃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꽃들을 모델로 제가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꽃이라고 그냥 쓰면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모델들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고 있고 이 핫플레스인 판타지 정원으로 갔는데 멀리 봐도
그러니까 가까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답다. 그렇죠? 장미가 장거리 미인 장거리 멀리 봐서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인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장미를 제가 사람처럼 쓴 거거든요. 한 여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와 가볍게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손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고운 손에는 삶의 시련들이 약간 시적으로 쓴 거죠. 삶의 시련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고운 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듯 그녀는 가시 박힌 손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수의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런 걸 쓴 거고요. 축제가 끝나고 궁을 나오는데 그녀가 내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고 5월의 따뜻함 속에 그녀가 내 손에 남긴 꽃의 향기가 국지불능 향수보다 향기롭다 해서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좀 시를 짧게 쓴 거고, 저는 이제 시를 쓸 때 일부를 좀 18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말장난, 말놀이시라고 해서 언어 유희시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뭐 필기하셔도 됩니다. 언어 유희시. 그래서 바다 발음 똑같죠. 바다하고 바다 발음 똑같지 않나요? 읽어보면. 그래서 중년이 되어도 아이들인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용어로 아이들이 게으르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들도 되지만 성수역의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래서 성수역에 뭐 이러면서 이 말 가지고 이제 말장난하는 내용들 막 써놨어요. 50대에도 팔에 멋을 부린 근육을 자랑하는 아이, 이렇게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말놀이 시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성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상상시라고 해서 이제 46억 년 동안 지구에 빛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상상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주치 수성 박사가 체온을 쟀고 뭐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정답을 찾아라 그 22쪽은 이제 수능 그림 찾기인데 이제 이런 시도 여러분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매기살, 항정살, 부채살, 도화살, 삼겹살, 갈비살, 늑간살. 도화살은 답이겠죠. 나머지 다 복인데 도화살은 뭔지 알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 산이잖아요. 뭐 설악산, 오대산, 한수산, 작가 이름이 한수산 있잖아요. 한수산 작가의 따님이 한강인가 아세요? 네. 한강 작가가 한수산 작가의 딸. 유명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 맞추는데 친구는 10초 안에 정답을 맞췄고 내가 졌어, 소갈비도 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해서 24페이지는 이제 남자, 여기 써놨죠. 남성이 지닌 여성적인 요소와 여성이 지닌 남성적인 요소를 제가 심리학 이야기 했죠. 네.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놨어요. 약간 심리학적인 내용이고, 얼리버드 같은 경우도 이제 26쪽에 나오는 이것도 이제 말놀이시로 써놓은 거예요. 뭐 이터널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터널은 영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는 말놀이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서정시만 쓰는 것보다. 28쪽에 이제 인생을 낙지라는 시, 이게 좀 재밌는데 이걸 좀 읽어볼게요. 인생을 낙지 있죠. 28쪽.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낙지하고 인생을 낙지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가 쓴 거예요. 냄비에 불이 켜지고 낙지가 끓고 있지. 냄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끓고 있지. 낙지가 우정을 낳지. 이거 다 지로 끝났어요. 냄비에 끓고 있는 곱창을 먹고 있는 내 위는 팽창. 그다음에 곱창이 한창 있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번창. 그다음에 곱창을 먹고 있는 정다운 동창들에게 표창. 이러면서 창자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이런 그 말놀이 시들을 좀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32쪽 같은 경우는 된소리 공화국이라는 제가 이것도 아마 독특한 시인데, 우리 시들 된소리가 되게 많지 않나요? 과대를 꽈대라고 하고 세련을 세련이라고 하고 소주를 쇠주라고 하고 그런 그 된소리로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썼어요. 깜짝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3쪽에 몰래 다가온 가을 같은 경우는 이 가을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가을이 영웅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서정시적으로 썼는데, 당신도, 그러니까 이걸 2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가을 사람처럼 쓴 시예요. 몰래 다가온 가을 이런 시. 뭐 꿈꾸는 선인장이라든가 패럭을 내리등을 하다, 그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8, 39쪽 이거는 이제 디카시처럼 한 5줄 정도로 해서 그 뭐 쓰는, 요즘 디카시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식의 형태로 제가 시를 쓰는 일은 뭐다. 이미지의 실들로 배틀을 짜고 상징의 옷을 입고 비유의 분을 바르는 일이다. 생각으로 둘러싸인 운문의 집에서
펜으로 된 배낭을 메고 출동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포룡정은 제가 서동에 있었죠. 서동요 기억나시죠? 그 서동요를 갖고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뭐 이야기도 썼습니다. 고도의 비밀이라는 40쪽의 시는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있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고도를 여러 가지 맥락으로 나에게 고도는 고도다, 고도는 고도다 막 써놨죠. 고도는 외로운 섬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써놨고요. 내 안의 두 요나 이건 이제 여기 기독교를 좀 믿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서가 있잖아요. 기독교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두 가지의 마음. 그 다음에 지레퍼의 노래는 제가 랩시도 써봤어요. 여기 지금 44에서 46조까지 나오는 게 이 지레퍼의 노래인데 이게 멈마하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레퍼랑 쓴 거예요. 끝이 전부 다 지로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치기 박치기 막 하면서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 이렇게 랩 형태의 시로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썼죠. 48쪽에 나오는 들국화 단상은 이제 이건 약간 서정시적으로 쓴 시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들국화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려. 그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T.S. 엘리어트가 말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오는 백년해로의 징표는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뭐 90 되셨고 86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해서 이제 두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51쪽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나중에 혼자 그냥 읽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 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포인트만 잡아드려요. 그 여자 이름은 그 인사동에 가면 여자만이라는 그 한정식 집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거기가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만을 그 여자 이름이라고 쓴 거예요. 인사동에 위치한 모두 좋아하는 음식점 여자만 모이지 않는 한식집 그 이름은 여자만. 여자만인데 여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름이 너 여자의 스스로 자자예요. 하면서 이제 말장난 막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고 우상국의 여왕과 살자는 이제 이거 제 아내와 그 썼던 그런 이야기고요. 그 삶을. 그 다음에 이런 아내 이야기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리고 56쪽에 가면 이제 개미의 조론 이력서라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독특한 제목일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조론을 해요. 그래서 개미들을 가지고 사람을 좀 약간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개미 부부가 살았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선상 낚시라는 58쪽은 낚시를 제가 고성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이야기. 59쪽에 건망증과 치매 사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써놨어요, 되게. 근데 여기 보면 거기 이제 쭉 보다 보면 이게 나오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단순망각과 이중망각. 아내와 밥을 먹은 건 기억하는데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잊어버리면 건망증. 아내와 밥을 먹은 사실도 잊어버리면 치매. 뭐 이렇게 막 써놨죠. 그래서 이제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동준 알다라고 60페이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그 문학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윤동주 문학관 있는 건 아시죠? 자문에 경복궁에서 그걸 가지고 쓰 이거 약간 서정적으로 쓴 시거든요. 거기 가면 보세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탄다. 이번 정류장은 붉은 노을이 마스코트인 자하문입니다. 설렘 한가득 안고 그를 인터뷰하러 간다. 그의 집 맞은편에는 맑은 구름이 액자 밖에 산수화로 펼쳐져 있다. 이 청운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액자 속에 청운도서관이 병풍으로 펼쳐져 있고 우물에 비친 얼굴을 보며 원고지의 마음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사나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사나이. 불로초를 먹지 않아도 언제나 20대의 피부를 유지하는 사나이. 백양로길에 난 소나무 숲의 기념비 앞에서 거기 연세대 마크가 독수리잖아요. 불멸의 독수리가 인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있었고요. 이 백신이라는 시는 이 종이를 딱 찢어가지고 63페이지 보세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 왼쪽 오른쪽을 제가 맞춰서 쓴 시예요. 이런 시도도 해봤어요 제가. 종이를 딱 찢어가지고 63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극장 같은 66페이지에서는 이 극장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부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극장을 사람처럼 쓴 시고요. 여자 햄릿이라는 68쪽에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학로에 갔는데 여자 햄릿이 대학로 가지고 명동극장 거기서 바라봐
본 걸 가지고 쭉 써놓은 시예요. 여자 햄릿이. 여자가 햄릿이네요. 독특하죠? 이제 대한극장 없어졌죠.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70쪽의 장애자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피사의 사탑 가보셨어요? 그 이탈리아에 왜 피사의 사탑을 가지고 이제 제가 쓴 시예요. 장애자도 모델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2쪽에 나온 나타샤의 첫사랑은 제가 이거 실제로 해설하는 걸 넣었어요.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길상사에서 그래서 나타샤의 첫사랑이라는 시인데 뭐 이거는 거기 가서 제가 영감을 좀 얻어가지고 쓴 시입니다. 그때 한번 올렸죠. 내 마음의 전기 사다리도 있고 이 전기 사다리를 이제 글하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꿈꾸는 독도 76쪽. 이거는 독도를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해에서 우렁찬 목소리 태어났고 그 다음에 두견화의 전설 이런 것도 썼고요. 또 넘겨보시면 수로부인 구출작전 헌화가 있잖아요. 그 수로부인에 대해서 구출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뒤집기 한판 이거는 그 영월에 가면 그 김삿갓 문학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 있었는데 10월에 이제 영월로 여행을 갔는데 영월은 정말 넘기 편한 곳일까? 이게 편안할 영자에 넘을 월자거든요. 근데 절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월이. 그런 의미를 쭉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딱 내려가다가 80쪽에 메밀밭이 바로 보이는 음식점, 붉은색으로 도배한 꽃이 흐드러지게 핀 메밀밭이 바로 보이는 음식점, 김삿갓은 시로 세상을 뒤집고 요리사는 뒤집개로 메밀전을 뒤집고 있다. 막걸리에 취한 노을의 얼굴이 점점 묽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사진도 제가 넣었죠. 신라의 세자를 만나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그 가면 동궁이라고 있죠. 경주에.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밤에 가서.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갖고 넣었어요. 그런 모습. 몽돌 해변의 개라든가. 그다음 모란 유적 답사에는 문화병학과 모임이고 그 꽃들의 야외라고 87쪽에 나온 친구들과의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썼고요. 그럼 90쪽에 이제 고려산 진달래라는 시는 진달래의 어떤 유래들을 가지고 제가 쓴 시예요. 그런 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명웅에 대한 시도 썼어요. 93쪽에 나의 작은 영웅이라고 해서 이명웅에 대한 이야기도 썼고, 뭐 익선동 한옥마을, 그다음에 96쪽에 월화원 풍광이라고 해서 월화원이라고 수원에 가면 사실 뭐 아실 거예요. 그 월화원에서의 어떤 느낌을 썼거든요. 나는 지금 수원에서 광둥성을 걷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썼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4부부터가 이제 신앙을 믿으면서 이제 제가 쓴 시들이거든요. 기독교 시를 4부 5부에 넣었어요. 뭐 지구별의 임차인 같은 경우도 세상에 태어나는 어머니께 비쳤고 숨쉬고 있는 자연에게 비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담쟁이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디아스포라는 기흥역에 가면 기흥역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 토끼가 TV를 바라보는 게 나오고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밑에 써놨죠.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포도밭, 이게 다 신앙시고요. 맨발의 소명자를 소명하자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맨발의 소명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소명자에 대해서 소명하자. 그 설명을 하는 거 한자가 달라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보혈의 십자가나 부활의 기도, 약속의 성전, 뭐 벚꽃들의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신앙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 내 인생의 금메달도 있고요. 꿈꾸는 바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매출 126조. 요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의미 맥락들을 그 바람이라는 게 우리 삶의 실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6쪽에 이제 뭐 바람, 아침 대바람부터 콧바람을 새로 나왔다 하면서 바람이 인생을 분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바람을 딛고 일어나자라고 썼고요. 뭐 지지 않는 별, 꿀벌의 비행 이런 것도 썼습니다. 그 꿀벌의 비행 같은 경우는 130쪽에 나오는데 이제 꿀벌이 이제 벌을 이제 찾는 장면 이런 걸 썼고, 131쪽에 가을의 성찰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시로 제가 쓰는 거고요. 고백의 기도 이런 시도 썼고요. 경이로운 순간, 은송의 설교 쭉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긍정의 시작이라고 140페이지부터 여러분 이제 140페이지부터 나온 게 이제 이 문학 비평가 분의 해설로 해서 쭉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뭐 읽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주면 정말 제 초등학교 친구들 얘들은 줘도 읽질 않아. 시대 잘 몰라. 거의 커피 받침 때렸어. 커피 받침 딱 쓰기 좋잖아요. 이게. 딱 읽어요. 그런 분들 많아.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저도 제 초등학교 친구 시집 몇 권 줬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잘 읽는 친구들은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읽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시집내셨어요? 친구 없이.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썼는데 뭐 제가 또 제 시를 뭐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시를 쓸 때 약간은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묘사 심상법이나 상상하는 거, 묘사 심상법, 그 다음에 그 관찰하는 거, 어떤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 전 특히 이제 그런 그 상상하거나 이런 것들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쓰고, 어쨌든 부모님이나 아내나 이런 걸 쓸 때도 직접적으로 쓰지는 말고요. 어떤 그 제가 일집에도 이렇게 썼지만 뭐 잡채를 가지고 뭐 엄마가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하여튼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갈대가 있으면 갈대를 보고 막 이야기하다가, 또는 고무장갑이 길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런 고무장갑을 보다가 엄마를 떠올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 시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만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네. 네. 그래서 회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알밤이라는 식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일집의 알밤을 어떻게 썼냐면, 알밤하면 다 알잖아요. 가을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네 줄로.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그러니까 알밤은 쌍둥이 삼형제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니까. 알밤 세 개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가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얘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의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다. 얘네들이 이렇게 땅으로 탁 떨어지는 걸 제가 응의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나오면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 얘네들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걸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그냥 이거를 사실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람처럼, 가장 좋은 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요. 뭐 물이다 그러면 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게 너무 소중한 그녀. 제가 일집을 썼거든요. 내게 너무 소중한 그녀,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